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지현, 박상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가 과열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제 그 채널A TV 토론회 때 정책 토론을 갑자기 하시길래 이제 좀 비전 경쟁하시려나 했는데 어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동훈 후보 댓글팀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토론의 소재로 쓰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이게 분당 사태에 이른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좀 화합할 수 있나요, 진짜? 뭐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면 대통령이랑 빨리 식사를 하셔야죠. 예.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죠.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 간에도 빨리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 뭐 지금 108석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지금 싸운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빨리 그 흘려보내고 오랜 저기는 다 흘려보내고 다시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진짜 오늘 전지현 변호사님이랑 오늘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악플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나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우리 지금 같이 지금 민주당이랑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예. 전당대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다들 이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선의까지는 몰라도 이게 변호사들은 그렇게 선의에 기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해득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싸웠다가는 안 된다라는 건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합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봉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또 여쭤보기로 하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다른 후보들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면전에 대고 한동훈 특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민주당에서 공격 소재로 쓰는 건데 그걸 후보 면전에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나중에 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볼 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한동훈 네. 후보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입장은 우리 당론에 따라서 일단은 막자는 거였는데 네. 한동훈 후보만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논리라면은 그럼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느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안 나온 거를 공격하기 위한 얘기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댓글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양문석 의원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집에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반찬 걱정하고 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건수 하나 잡았다고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양문석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뭐 29개 계정에서 뭐 몇만 개 댓글을 분석했더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질 시점에 집중적으로 윤석열, 뭐 김건희에 대한 욕설, 이철규 용산 애완견, 건희룡 홍치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불거졌던 시점이라는 것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 제가 차마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런 욕을 적어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안 해요. 네. 이거는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든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댓글팀이 있었기로 민주당이 이거를 외주 줬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건수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어떤 자기네들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좀 이게 뭐 건수 잘 잡았다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공격을 하고 이런 모양새던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이게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 그 소위 말하는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을 보면 그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용산까지도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특검법의 내용이거든요. 정권 전체를 향한. 그냥 전체를 향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다뤄질 일이 아니고 사실 이게 순망치안이라는 게 딱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당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지 이거 더 확장시키고 해봐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뤄질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댓글 관련된 것도 처음에 그놈의 문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문자에서 여사님의 댓글팀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장해찬 우리 당원도 아닌 장해찬 전 최고가 와가지고는 이제 한동훈 댓글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 된 건데 그럼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들어올 때 자 댓글팀 특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개 다 하자고 얘기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의미가 없고요. 실체도 없고요. 네. 전문밖에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정치적 공방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치기 시작을 하면 저 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예전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손가역이라고 그 뭐 로고도 있어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손가역이 어떠한 단체이고 뭐 어떻게 자발적으로 뭐 하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SNS에 전 대표가 쓴 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하죠, 송가역은. 예, 손가역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막 지침이 주어진 거 이런 것들 다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손가역부터 시작해야죠. 손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뭐 해보던가. 정말 네. 이거는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자격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저는 듭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용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은 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고발 사주 관련해서 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따님의 입시 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이거를 용산까지 겨냥하는 거다 확장을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억측을 가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라는 그 표현에도 좀 그거는 또 다른 집중하고 문제죠. 있다 그건 보니까 다른 문제죠. 그것도 한동훈 특검법에 넣겠다고 예. 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또 이거 하나 건수 잘 잡았다 하는 이슈가 어제 또 불거졌는데 어제 있었던 4차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로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이재명 대표 수사 제대로 못했냐 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구속영장 기각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거절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수사 대상이다. 막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한동훈 후보 주변에서 좀 공유가 됐던 얘기인가요? 나 후보의 청탁 얘기가? 적어도 저는 전혀 뭐 어제 방송 전까지 들은 적이 없던 이야기긴 하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되질 않는 게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게 부정청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두 번째 청탁부터 이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뭐 처벌 조항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청탁을 만약 이게 진짜라면 네. 청탁을 했다는 나경원 후보나 그걸 거절했던 한동훈 후보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는 첫 번째이기 한 때문에. 번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거절하면 끝이었어요. 예. 그냥 거절했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수사해야 된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고 나오는 건 예. 그냥 부정청탁 금지법을 좀 펼쳐서 읽어봐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당대회가 너무 그렇게까지 상호 비방전으로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문자 댓글팀 뭐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마타도어를 당해왔던 건 맞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에 네. 대해서 마타도어를 당해왔던 건 맞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경원 후보가 그때 당시에 공수처를 막아내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 정말 반대고 공수처에서 이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공수처 그다음에 검수완박 입법 이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이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공에 대해서도 우리 당 누구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너무 이제 이런 모습이 그만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도 토론회 있는데 이제 그 상호 간에 공격은 그만하고 우리 채널A 토론회 때처럼 네. 정책 대결로 남은 정책 두 번 대결로.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어제 한동훈 후보의 이런 폭로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 임 리스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지금 전당대회 관심 많으신 분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니까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로 상대방을 공격한 자료로 악용하는 것은 비열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예. 비열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붙이셨잖아요. 예. 92년에는 그 박태준 그때 이게 사건이 뇌물수수하고 그다음에 뇌물공여하고 아마 조세범 처벌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94년에 YS 집권 후에 공소 취소했다 이렇게 예를 들으셨잖아요. 네.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안티가 많은 거는 좀 투머치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굳이 할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예. 말이었는데 저는 근데 앞에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친한 언론사에 제보를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뒤에 어떤 임성근 구명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구명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걸 우리가 권언유착이라고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야당에 어떤 꺼리를 사실 던져준 거는 맞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즉석에서 나온 건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된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는 준비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나올 파장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공소 취소나 부탁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냥 기성 정치인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캠프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발언 하나로 나경원 후보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됐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는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저는 진내 사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살았다. 하지만 얘는 문제가 있다 식을 뭔가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처럼. 좀 네. 오버를 하자면은 나경원 후보를 저는 거의 밟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 예. 표현을 쓰자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전당대회 끝나고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든 당원들이 바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 한동훈 체제로 당은 변화를 해 나갈 거고 아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에 저항하는 기존의 뭐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원희룡 후보 등등의 기존 정치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변화로 가면 좋은 거고 선거가 없는 올해 내년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충돌은 있을 거라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예. 동인 서인이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임진왜란에서 왜구가 쳐들어오고 나니까 동인 서인이 같이 힘을 합쳤거든요. 우리 지금 108석밖에 안 되고 192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뭐 등등이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어제 그 사건도 결국에는 이제 가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을 수사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구속영장을 이렇게 할 때까지 체포동의안 한 다음에 구속영장 할 때까지 정말 확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당이 다수였는데도 체포동의안이 통과까지 돼버렸잖아요. 통과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 튼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 튼 그것도 솔직히 뭐 전지현 변호사도 그렇지만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야 이게 기각 사유가 이게 말이 돼 이거 하면서 진짜 그렇게 틀어진 거거든요.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네, 소명된다 하고 게다가 뭐 증거 인멸 뭐 그런 위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을 공격한다는 건 저는 좀 이것도 비겁했다고 봐요. 예. 네, 왜냐하면 이재명과 정면에서 싸웠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판사 한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됐던 걸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도 굉장히 비겁했고 그로 인해서 이게 또 이제 어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상처가 되는 말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민주당의 그 폭압적인 그런 거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끼리 전당대회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우리가 봉합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쪽에서 지금 뭐 굉장히 강공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힘을 합치지 않고는 못 버텨나갈 상황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어떤 네, 대응해야 공동의 되는 적이 있어요. 적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변까지도 같이 다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원희룡 캠프에서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를 실명으로 꼭 찝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 편을 들면서 이제 편드는 건 뭐 그렇다 치면 원희룡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좀 반박을 하시자면 어떤 제가 말을 어제 하시겠어요? 그거를 논평을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시길래 예.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보냈다가 네. 이거를 뭐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한참 글을 쓰다가 그냥 지우고 그냥 우리 서울법대 82학번 선배님들에 대한 예. 그냥 그 글을 하나 페북에 올리는 걸로 저기를 했어요. 뭐냐면 뭐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그 우리 그 하남의 당협위원장 한 분 계십니다. 전직 의원이시기도 하시고 네. 이분은 그 TV 지금 계속 돌려보셔도 후보님 원희룡 후보님 바로 뒤에 계속 이렇게 수행하다시피 다니세요. 아, 같이 다니시는 분. 네. 이름이 두 글자이신. 네, 두 글자이시고 예. 하남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예. 현재 당협위원 저랑 같은 당협위원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내부를 좀 한번 돌아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페북에서 개인적으로 뭐 어떠한 그 제 생각을 페북에서 쓰는 거 가지고 그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속칭 검열같이 하면서 정치 신인한테 이렇게 딱 표적으로 논평을 내준다는 거는 뭐 감사해야 될지 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명을 적시를 해서 이름이 좀 널리 알려지는 효과가 네, 말입니다. 좀 네. 있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워낙 과열이 되는 양상이라서 다음 주에 아마 두 분 모시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얘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아까 전지현 변호사도 약간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지금 야당발 제보 공작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그 골프 단체 대여방 뭐 요 네, 얘기가 네. 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골프 단톡방에 보면은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종호 예.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고 송호종이라는 이름 다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네, 전 어제 다 경호처 공개된. 직원이 있는데요. 이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서대문 갑에 이번에 경선 도전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박정훈 정치인이야. 전 대령의 변호인이고. 변호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송호종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이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경호를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제보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JTBC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7월 8일 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무혐의라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7월 9일 날 JTBC가 뭔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뭐 VIP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부 공작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녹취록인데 예. 그 공익제보자 이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라고 말하는 그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종호라는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종호가 자기가 얘기한 거 다 뻥이었다고 채널A에서 자백을 합니다. 네. 채널A에서 자백을 하니까는 또 JTBC에서 7월 16일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 그 공익제보자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김규현 변호사랑 그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 송호정 경호청 직원이랑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킴에는 사실 이거 다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용현. 네. 예,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MBC에서 그 0208-08070 번호 있잖아요. 네, 어디냐고 누구 번호냐 계속 했던. 물어도 했던 그게 경호처 직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경호처 저는 쪽 번호. 웃기는 게 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송호종하고 통화를 했던 게 6월 30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실이 운영에 출석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번호는 민주당의 박규택 의원인가 제가 박균택 의원이 KT에 요청을 해가지고는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로 또 MBC를 통해 가지고는 김용현이 사실은 이 근처에 있다, 이 뒤에 있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또 MBC에 보도가 되는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은. 네. 처음에는 타겟이 임성근 구명을 하기 위해서 뒤에 VIP 뭐 대통령이 됐던 영부인이 됐던 있었고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널A의 그런 밀착 취재로 해가지고는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 틀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끼워 넣었고 그 박균택 의원이 KT에 요청해가지고는 알았던 대통령실 경호처라고 알았던 그 번호 있잖아요. 이걸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김용현 경호처장이 뒤에 있는 것처럼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보도 내고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판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보도를 하면 뭐 누가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아기가 맞춰서 굴러가고 네, 네. 있다 뭐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이게 예. 네, 좀 저희 당이 너무 저희 정치 세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만 봐도 아니 이거 우리한테 씌워졌던 프레임이었던 검언 유착 프레임이랑 굉장히 유사한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저게 예, 사실이라면은 그렇죠. 굉장히 뭐, 굉장히 유사한 예.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유착이란 단어도 안 붙어 있어요. 되게 네.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경선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후보자로 된 사람들이 이재명 팬클럽에 가가지고 팬카페에 가서 의정 보고해. 인사를 해요. 예. 저한테 지금 제가 검수완박 반대하려고 그 한동훈 팬카페에 가입해서 글 하나 썼다고 저한테 맨날 팬클럽 1호라느니 어쩌느니 예, 계속 그렇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긴 최고위원들이 팬카페 가가지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인사를 합니다.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론조성팀 어쩌고 저쩌고 우리한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2015년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송가역을 만들어가지고 송가역이 여론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은 다 해도 되고 좌표도 찍고 뭐 좌표도 찍고 다 링크도 걸고 다 해요. 예. 걔네들은 다 해도 되고 우리는 뭘 하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유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거에서 그 민주당 쪽 이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도 뭔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거.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제보 공작이다, 뭐 제보 사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검언 유착 게이트. 같이 귀에 착착 붙는 게 뭐가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단어가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언 유착을 하던가 예. 뭐 하나가 필요한 것 근데 같아요. 예. 너무 민주당이 원래 만든 거 따라가는 거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데 창의성이 또 보수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조화를 잘 못하는 경향이. 언론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의혹이니까 확인은 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상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충분히. 정황에 대해서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실 내선 번호 정말로 궁금했던 800에 7070 여기 누구 번호냐라고 했는데 경호처 쪽으로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번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게 누군지는 어쨌든 특정은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원래 그 대통령실 내선 번호는 공개를 안 해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대표 번호 하나만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이거를 자꾸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 KT에 물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물었나? 그냥 그런 상상까지 들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는 이 경호처 직원들은 그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공 늘공 할 때 늘공이거든요. 네. 진짜 몇백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는 경호처 직원도 있고 또 그냥 바깥에 외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다 합치면은 진짜 몇백 명이 되는데 그냥 경호처 번호라는 것만 나왔지 이게 김용현의 내선 번호인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호처 번호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바로 김용현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김용현이라는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JTBC하고 MBC는 무슨 자매 회사도 아니고 바로 이게 대통령 경호처더라 바로 보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상을 하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할 때 이종섭 장관이 그 02800에 7070이랑 통화를 하고 나가지고는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네. 김계환 사령관한테. 예. 근데 그럴 거면 이게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도 이정섭 장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또 다 까봐야 돼요. 내선 번호로는 뭘 했는지 휴대폰 번호는 뭘 했는지 그걸 해야지 이 번호를 듣고 아 이게 경호처 번호니까 수백 명 중에 분명히 김용현이겠지 딱 찍어가지고 김용현이 말해가지고는 이첩 보류했네. 역시 김용현이 배후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 만들고 싶은 그냥 그림을 그냥 알아서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뭐 쭉 앞뒤 정황도 봐야 할 것 같고 뭐 단순히 전화 통화 하나 있었다고 해서 뭐 뭐든지 다 막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일 당장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일단 증인으로 대거 채택이 되긴 했는데 이게 누가 나갈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실제로 좀 증인들 나와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는 할까요? 저는 이런 청문회는 사실 이거 위헌 위법성이 있는 청문회거든요. 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적으로 이거 지금 보면은 탄핵이라고 얘기하는데 탄핵은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거든요. 근데 예.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재임 기간 중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도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논쟁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민주당은 고발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오긴 하겠죠. 예.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최상병
그 청문회 때 굳이 출석하고 굳이 선서 안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안 안 나오는 게 낫지 나오는 않나라는 게.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안 나와도 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고 네,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는 불법적인 형태의 청문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청문회 증인으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채택한 걸 두고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수사를 어떤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야권 인사 수사에 대한 좀 압박성일 수도 있는 거고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은 뭐냐면은 탄핵 사유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뭐 명품백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왜 이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를 추궁을 하기 위해 이원석 총장을 부른 것 같고 네. 이원석 총장은 또 대통령실 정치인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게 무효 위법이라고 해가지고는 안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예 송달 안 받고 그냥 안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이원석 총장이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김건희 여사 수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묻기 위해서는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원석 총장을 부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거 지휘했던 이성윤 의원 거기 바로 있잖아요. 아, 그 그러네요. 당내, 네. 네, 그냥 거기 같은 의원회관에 있으니까 그 방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은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하에서 1년 반 동안 수사했는데 소환도 못했잖아요. 왜 소환도 못했는지 아세요? 뭔가 주가 조작의 통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그런 정황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는 한번 불렀다가 혐의 없음 해버리면은 꼴사 나오니까는 못 부른 거거든요. 네. 그걸 이성윤 의원한테 일단 물어보고 나가지고는 거기서 답이 안 나올 경우에 이원석 총장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거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성윤 지검장한테 그냥 가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리고 또 이원석 총장님 이제 퇴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9월에 퇴임하시는데 네. 네, 이거는 정말 그냥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여기 뉴스탑10 출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 이원석 총장이 그때 그 검사 탄핵된 탄핵 소추 지금 들어간 검사들 자기가 이제 퇴임하고 나면 무료 변론이라도 하겠다 했잖아요. 네. 전 진짜 만약에 그게 진짜 펼쳐지고 진짜 검사 탄핵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된 다음에 탄핵소추위원회 정청래가 나오거든요. 법사위원장이랑. 그러네요. 위원장이랑. 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퇴임하고 변호사가 돼서 나오면 정청래랑 이원석 총장이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네. 헌재재판소 법정. 이제 그것도 꽤 재밌는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면이다. 예. 근데 차라리 이런데 나가가지고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하면 그게 좀 대중적으로 이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좀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조목조목 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안 줄 아, 거예요. 안 줄 거라서? 안 줄 네. 거고 뭐 나가게 하고 그렇게 망신 주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할 시간을 아예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왜 그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저는 그게 정말 어떤 국민들한테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잘 설명한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법리적인 시각에서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지함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굴러가는 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내일이 청문회니까 두 분과는 여기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